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주의 혁명전선의 조남현입니다. 예, 지난 총선에서 아주 대참패를 한 미래통합당 이후에 그 지지율도 떨어지고 국민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 갔죠. 거의 그 뉴스의 어떤 그 초점으로서의 그런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런 그 미래통합당이 요즘에 그 주목을 받고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 이후에,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미래통합당이 좀 그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다. 참 그 역설적인 현상입니다만, 저는 우선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보면서 김종인 씨는 비대위원장이 직업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야를 넘나들면서 비대위원장을 여러 차례 맡았죠. 야, 이 사람은 비대위원장 전문인가? 아니, 이 노인 양반이, 아니, 그 통합당 같은 경우에 그렇게 그 머리가 안 돌아가고 또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 노인 양반한테 좀 우리 좀 살려주시오라고 가서 읍소를 해갖고 비대위원장으로 모셨다는 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갑자기 무슨 도깨비 방망이라도 들고서 표 나와라 뚝딱 하면 표 나오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한 말이 참 이게 저는 전에 통합당의 공관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김영호 전 국회의장 또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는 보수니 진보니 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취임 첫 일성이 진보보다 더 진취적인 정당으로 나아가겠다. 이게 취임 일성입니다. 진보보다 더 진취적인 정당? 그게 어떤 정당? 그게 추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진보보다 더 진취적인 정당. 그러니까 좌클릭 하겠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보다 더 좌클릭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한 그 특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니 진보니 중도니 그런 말 쓰지 마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념이 사라진 지는 오래인데 자꾸 이념적으로 좌다 우다 그런 논쟁에 그 논쟁 자체가 국민 생활과 관계가 없다고 본다. 정당들이 정책 경쟁을 해야지 결국은 국민 생활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무슨 이념 타령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책이라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이념의 산물입니다. 정책은 그 정당이 지향하는 바, 추구하는 가치에서 나오는 이념의 산물입니다. 보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말하자면 기업들에게는 가혹하고 노동자도 아니죠. 기득권 노조들한테는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최저임금제의 파격적인 인상, 그 다음에 주 52시간제의 강제,
소득 주도 성장 등등, 이게 그냥 나온 정책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가치, 이념,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념이 지금 이념의 시대는 지나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대한민국은 이념에 따른 그런 가치 논쟁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고 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 당신들은 잘못 가고 있어. 문재인 정권의 이념이라는 게 뭡니까? 낡은 좌파 이념 아닙니까? 80년대라고 하는 그 운동권 전성시대의 그 이념의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진보라기보다는 수구적인 그런 이념 세력입니다. 거기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념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한단 말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더욱 가오한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이제 처음에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했으니까 인사를 하러 갔죠. 주요 정당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하고 아주 이해찬이죠. 이해찬 지금 문재인 정권은 엄청난 역대 최대의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돈을 쏟아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좀 도움을 구하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다는 말이 참 이게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 자기 당에서도 그랬어요.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 따지지 말라. 현금성 복지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주니 안 주니 따지지 말라. 국민이 원하면 만들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이해찬 대표를 만나서는 그동안 너무 국가부채 얘기만 과도하다 보니 라고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국가부채에 대한 두려움만 있고 국가부채 얘기하면 나라가 가라앉는 것처럼 하는데 정부 재정 관련은 예산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니 국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건 보니까 완전히 이제 장단 맞추고 있죠. 근데 한 발 더 나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해찬 대표를 만나서 1차 추경 등을 보면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 아니냐. 관료들이 어떤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지금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그걸 지금 국가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이후에도 또 3차 추가 경정 예산을 또 편성한다는 건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너무 소극적이다. 여기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진보보다 더 진취적인 정당으로 나아가겠다 한 말의 의미가 딱 들어맞죠. 그 말과. 그러니까 서로 민주당과 돈 풀기 경쟁을 벌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포퓰리즘 이런 거 따지지 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미래통합당이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포퓰리즘을 어떻게든 저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앞날에 희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야가 서로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게 되면 이 나라는 아마 10년이면 좋게 베네수엘라 꼴이 될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10년이면 베네수엘라, 그리스, 아르헨티나 이런 꼴이 날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견제해야 할 미래통합당의 당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더 넘어서서 그런 돈 풀기 경쟁,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겠다고 하니 정말 큰일이죠. 그런데 이 양반이 또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나서는 진짜 찰떡궁합이에요. 그 만난 걸 보면 심상정도 이제 통합당하고 같이 뭐 일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표시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민주당보다도 더 좌클릭한다면 통합당이 바로 그곳에는 누가 있죠? 정의당이 있습니다. 현재 통합당도 이게 중도라면 통합당은 사실상 지금 현재 뭐 중도적인 정도의 입장에 있고, 민주당은 좀 좌클릭해 있고, 정의당은 그거보다 더 좌클릭해 있는데, 통합당이 민주당보다도 더 왼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곳에는 정의당이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새도 불릴 겸, 정의당 뭐 의원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한 석이라도 늘릴 겸, 그 다음에 정체성도 비슷해 보이는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추구하는 바가 정의당이 추구하는 바와 뭐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그럴 거면 합치죠. 합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전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그래야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 민주당보다 더 진취적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더 좌클릭한, 그러려면 정의당과 손잡아야죠. 아예 합쳐야죠. 당명도 그럴듯해요. 제가 당명도 하나 지어주고 싶은데요. 미래통합정의당. 멋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정의당. 썩 괜찮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디로 끌고 가는지도 모르는 채 통합당 의원들은 그저 이 사람이 우리를 살려주겠거니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통합당이요, 그래 민주당보다 더 좌클릭해서 다음 대선에서 뭐 이기고 그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러면 좋습니까? 대한민국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버리는 순간 통합당은 존재 의미가 없어요.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들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자고 통합당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자유와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해온 정당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포기하겠다 이거죠. 그렇다면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차라리 정의당과 합치는 게 낫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이 원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국가 지도자는요, 그러니까 정당도 이제 서로 이제 정권을 놓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죠. 대통령뿐 아니라 그 국가에 대한 리더십은요, 물론 국민과의 소통은 중요하지만
국민이 원한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그게 리더십이 아닙니다. 국민을 이끌고 가야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죠. 그게 진정한 국가의 리더십이죠. 국민이 원하면 무조건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나라 망할 사람입니다. 나라 망칠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 단기간에 도약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차라리 미래통합정의당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진짜 자유주의의 정치 세력이 비록 지금은 황무지 같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유주의 정치 세력이 싹을 틔우고 미래의 희망, 대한민국의 희망을 말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통합당이 가로막고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돼요. 통합당은 하루빨리 정의당과 합쳐서 미래통합정의당으로 새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